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비트코인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요즘에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의 롱의 관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뷰를 모아와 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기는 그냥 롱, 이제 언젠가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면 맨날 욕만 먹고 그냥 하락할 거다, 하락하는 이유가 이렇게 된다, 너무 많잖아요, 근거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사람들한테 뭐 좋은 얘기를 듣는데, 저는 애초에 크립토가 발전할 거라고 믿고 있는 바이어스가 끼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저희가 이제 뭐 하락을 하면서도 이 시장 안에 있는 이유, 그다음에 이걸 버티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그 반감기 때랑 2022년도 지금 반감기 때를 하락장을 비교하는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단순히 이 차트만 가지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를 많이 반복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 늘 이렇게 하락이 있던 시기, 요 시기는 언제나 욕을 먹고 언제나 이제 비꼼이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뭐 크립토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주시는 분들도 이 시기에는 약간 비꼼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더 인정을 받고 하는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다 왔다. 굉장히 2018년도, 19년도에 있는 하락장과 분위기나 이런 차트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저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보면 이제 두 바닥이 한번 크게 하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있고 그 뒤로 이제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블 버튼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 바닥이 조금 더 위로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 일부 거친 다음에 상승을 할 거다 라는 뷰가 있습니다. 사실은 매크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죠. 2018년도에 페드에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양적 완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다가 금리 인상을 처음 하는 시기여서 완전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잠잠해졌었는데, 매크로의 일부 비슷한 모습도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정보를 드리고요. 2022년도에 그 매크로는 그것과는 다르긴 하지만 관련성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요 2018년도, 19년도에 그림을 그렸던 그 시기와 아주 유사하게 차트가 그려지고 있고,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그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상승기까지 며칠이 남았냐를 보는 건데요. 이것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제 140일 정도 남았다. 아까 그 제가 상승의 차트를 보여드린 것과 보면은 지금 비슷하죠? 이 시기를 지나야 되는데, 요 시기를 지나야 되는데, 요 시기가 이 다음 거를 차트를 봤을 때는 140일 정도 남았다. 저희가 140일이면 석 달 정도, 하반기죠. 하반기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10월달, 11월달. 이 하반기를 버티면, 이 뭐 그 사이에 이 3개월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못 버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기간 조정의 시간에 버티면 이게 이제 에너지가 응집이 된 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140일 정도 남았다. 지금 지금 하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481일이 필요한데 많이 지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0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락이 있었고 그 뒤에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었고 상승이 있을 건데,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 몇 %까지 빠졌는지를 보는데 훅 빠지는 거예요. 이 버튼에서부터 훅 빠지는 게 43%, 버튼에서부터 훅 빠지는 게 43%, 버튼에서 훅 빠지는 게 지금 43%가 왔거든요. 그럼 그 뒤에는 상승이 있을 거다. 굉장히 많은 차트들과 많은 데이터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체인 데이터들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MVRV도 지금 사두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을 때 우리의 자산을 이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이클이 이런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 이 RSI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 조정을 견디면서 상승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보를 좀 많이 드리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양쪽의 시각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완전히 그냥 제 시각,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기간 조정 이거 견디면 그 뒤에 상승이 온다라는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이어스가 낀 채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약세장 마무리 및 축적 단계다, 이런 것들도 지금 되죠. 데이터를 봤을 때 이 프로 멀티플 지수가 0.5 미만의 그린 존으로 하락,
하면 저평가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존에 왔고 그때 매수를 하면 언제나 돈을 벌었다. 그때 매수를 하면 언제나 돈을 벌었다. 그때 매수를 하면 언제나 돈을 벌었고, 지금 그러면 매수를 하면 언제나 돈을 벌 거다. 그런 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지만 다만 기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간 조정이 얼마 남았다? 140일 남았다. 라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롱텀 홀더인데요. 그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가격이 있는지, 지금 이제 약간 손실 구간에 다다랐어요. 이 손실 구간에 다다르면 이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에 축척을 하고 그 뒤에 폭발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 축척을 하고 폭발적인 상승을 했고, 이 기간에 축척을 하고 기간 조정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할 거다. 그게 이번 하반기엔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결론을 줄 거다라는 게 지금 이런 온체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데이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린 알덴이라 그래서 비트코인의 크립토에 굉장히 유명한 그 분석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도 이제 뭐 샘 뱅크먼도 마찬가지고 이제 최악의 상황 끝났다라고 하는데 같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악의 매도 청산 상황이 끝났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죠. 그런 시기에 어쨌든 간 이제 가격적인 하락이 끝났으면 그 뒤에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이 기간에 시장이 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시장이 정화가 되면 그 뒤에 이제 굉장히 차분해질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 기간에 축척을 하고 그 뒤에 엄청난 상승을 할 때 저희는 이제 한번 교훈이 있잖아요. 상승을 했을 때 데이터들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일부 저희의 자산들을 매도를 하고, 그걸 또 이제 현물 자산으로 축척을 하고, 요런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할 것이다 라고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하락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간 가격 조정의 하락은 여기서 뭐 조금씩 와리가리 하는 건 있겠지만 거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뭔가 희망이 없는 기간 조정의 상황이 사람들한테 진을 빼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40일 정도. 그러니까 올해 10월, 11월, 뭐 늦으면 12월, 요 시기까지만 견디면 이 폭발적 상승을 하는 시기가 온다. 저는 근데 매크로적인 상황도 아마 그때쯤 되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굉장히 축척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좋은 코인들, 뭐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메이저 알트코인이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은 온체인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데이터, 과거 데이터, 그걸 분석하는 전문가들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크립토를 떠날 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하는 조롱 굉장히 길게 달아있고, 제가 이렇게 롱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또 댓글에 다실 거예요. 무슨 롱이냐, 크립토 망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게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더 어필이 될 거고, 이 하락을 할 거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필이 될 건데, 저는 이제 롱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뒤에 이런 온체인 데이터가 아니라 크립토가 발전하는 것들도 어떤 것들이 발전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가게에 앞서서 제 영상이 계속 도움이 되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국제결제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허가한다. 이거 왜 허가하는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지금 스위프트망이라 그래서 이제 국제결제를 할 때는 은행 간에 이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이제 외화가 주고받고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제재가 됐는데, 지금 이걸 거치지 않고 이제 뭐 러시아와 중국 뭐 이런 애들끼리 결제를 할 때 스위프트망이 아니라 그냥 국제결제 암호화폐 사용을 허가한다.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부겠지만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뭐 블록체인, 크립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냐, 무슨 쓰임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변제의 최종성이라는 걸 너무 좀 깊게 들어가는 거긴 한데, 변제의 최종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알게 되면은 이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이 힘, 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변제의 최종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내가 만약에 1달러를 누구 상대방한테 준다고 하면은 이게 뭔가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중기관이 필요해요. 이게 1달러라는 게 어디서 발행한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게 움직일 때 이게 제대로 움직이는 건지에 대한 또 공증, 확인이 필요하고, 이 사람한테 갔을 때 이게 맞다라는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한, 굉장히 많은 이런 확인이 필요하는데,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제의 최종성이 이런 기관들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A 월렛에서 B 월렛으로 보내면 이게 A 월렛에서 B 월렛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이 갔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최종적으로 왔다는 것도 그냥 비트코인 이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게 확인이 됩니다. 이게 변제의 최종성인데, 다른 기관들을 모두 다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제 암호화폐거든요. 근데 이 최종성이 결제 시스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망이 제재가 됐을 때도 이 암호화폐가 스위프트망을 대체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쓰인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레가시에 있는 업체들이 다 준비가 되면 무조건 이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제재를 하고 암호화폐 아직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변제의 최종성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너무나 혁신적이기 때문에 이 레가시에서 준비가 되면 이것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넘어올 거다 라는 걸 저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은 마스터카드예요. 이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주류 지불 수단이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페이먼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페이먼트 시스템이 얼마나 이 비합리적인 건지를 얘네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구축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거치면서 이 페이먼트 시스템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변제 최종성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한 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레가시 업체들이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세팅이 되고 일반인들이 인지하는 수준이 올라왔다고 하면 그 누구보다 먼저 전환을 할 거다라는 건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에 중장기적으로 2014년도에 마운트 곡수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 2022년도 되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이유인 거죠.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을 그냥 지금 당장 어려울지라도 지금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이제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2030 세대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제 부정적인 기사라고 이제 왔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봤어요. 이게 왜냐면은 가상자산 시장을 보시면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랑 다르게 굉장히 30대와 40대가 많습니다. 다른 때보다 이 유가증권, 이 주식시장보다도 오히려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중독 이런 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50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이런 분들까지도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 조정, 이 140일, 이번 반감기에 오는 기간 조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크립토를 믿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떠나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30대, 40대, 50대 분들 중에 크립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깨어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크립토에 계속 이번 반감기, 다음 반감기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코인으로 이제 뭐 자산을 많이 올리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you deserve it이라고 하잖아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산이 많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굉장히 롱인 이유, 이 암호화폐 시장의 롱인 이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오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